안녕하십니까. 네,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어두워서 여기가 좀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를 할 것은 디자인의 판도를 바꾸다. 왜 나는 왕구를 하얗게 만들었을까? 왕구를 하얗게 만든 여자. 네,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인데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랄까 상품 개발에 성공을 하려면 되게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고 자기 거기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대기업이나 뭔가 광고를 완전 심하게 때려갖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다든지 생각을 바꾼다든지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전에는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하지만 어떠한 연구와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왕구를 하얗게 만드는 회사를 다니게 됐는가. 원래 왕구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이었죠. 저는 그때 정도의 장난감 회사를 입사하게 돼요. 그런데 장난감 회사를 팔다가 뭐 마진이라든지 뭐 또 남의 물건 파는 게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브랜드가 아이팜이었고요. 네, 그 아이팜이라는 브랜드를 파는데 런칭을 하게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장난감을 이쁘게 만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색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이 그 베이비룸이었는데 조그만한 베이비룸이었어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엄마들이 독방 육아를 할 때 엄마들이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부엌일도 할 수 있게. 왜냐면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다가 위험한 물건을 막 손대거나 부딪히거나 다칠까봐 이제 그런 장치를 좀 해놔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두는 곳을 베이비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제품이 첫 번째 제품이었었어요. 저는 단지 영업사원이었고요. 물건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시사출을 이제 딱 보는데, 아니다, 시사출도 안 보고 맨 처음에는 사진을 봤나? 잠깐 기억이 헷갈리네요. 사진을 봤는지 시사출을 봤는지. 시사출이라 함은 제품을 만들어서 첫 번째 갖고 온 제품이에요.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공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또 갖고 오고, 그거 제품이 완벽히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시사출을 해서 몇 번이고 봅니다. 제품이 왔는데 그 전에 팔고 있었던 제품 컬러랑 비슷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모두들이 하는 실수이자 또 실수가 아닐 수 있죠.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같은 제품을 똑같은 트렌드를 따라하면 그저 소비자를 좀 나눠먹기식을 한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 제품이 워낙 잘 팔렸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든 제품은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쉽게 그곳에서 눈에 띄게 하는 장치, 그것이 바로 컬러입니다. 원래는 디자인이어야 하는데 디자인이 바꾸는 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한다면 컬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본 결과, 그리고 나중에 저희 회사를 따라오는 많은 똑같은 회사들이 있었던 거를 봤을 때, 단지 컬러만 따라 했을 때, 단지 디자인만 예쁘게 했을 때는 좀 완벽히 매출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는 만약에 컬러를 잘 뽑았고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한다면 그거를 다 같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디자인만 너무 예쁘게 하는데 컬러가 너무 트렌드를 못 쫓아온다거나 디자인도 우리 걸 그러니까 그 아이팜 회사를 따라하는 회사 진짜 많았거든요. 컬러를 따라하는데 디자인이 못 쫓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되게 짭티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 제품을 딱 보는데 일단은 컬러 자체가 환경이랑 너무 안 어울려 보였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스튜디오를 계획하고 뭔가 마케팅 계획을 다 짠 다음에 거기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 게 내 일인데, 그 제품을 보는 순간 그런 구상과 기획이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쁘게 찍을 수 없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있는 노력을 해서 이쁘게 찍어봤자 그 전에 회사랑 뭐가 다르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놀이방 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놀이방 매트와 한 세트였었어요. 근데 놀이방 매트가 이미 파스텔 톤으로 바뀐 후였었어요. 그 얘기도 이 뒤쪽에 좀 같이 붙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뽀로로 매트들, 뽀로로 캐릭터가 다 없어졌는지. 마찬가지의 그런 마찬가지의 엄마들의 눈에 트렌드를 바뀌었고, 저희 회사에서 작업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스텔 톤으로 해서 그 매트 위에 놓으면 이질감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항상 조그만한 장난감들, 조그만한 왕구들은 그 제품이 그냥 아이들 눈에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까지 하얘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드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하얘질 수도 있고 알록달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하얘진 왕구나 제품들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제품을 하얗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이 제품이 놀이기구냐, 이 제품이 좀 더 인테리어 가까운 아이들 제품이냐에 따라서 전 제품을 나눴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한 따라하는 타 업체들은 무조건 저희 색을 따라해서 망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원리와 근본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한 안 좋은 결과의 예시겠죠? 저는 그 파스텔 톤을 제안을 했고, 회사에서는 그 미리 만든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그다음 영업팀장님한테 욕을 좀 먹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자주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살짝 넘어갈게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얘기를, 그런 식의 약간 힘듦이 있었겠죠. 제 뭔데 갑자기. 왜냐면 저는 물건만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나는 이 제품을 진짜 잘 팔고 싶고 물류의 재고가 쌓이기 싫다, 온리 영업맨의 마음으로 제발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서 하자. 모든 사람이 손을 뗐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해봐. 그래갖고 제가 디자이너랑 협력을 해서 컬러를 만들어냈고, 그 컬러를 이제 그 3D로 만들어서 드렸고, 그 제품이 시사출에 나왔는데 너무나 다행히 모두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그 다음부터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굉장히 겁을 냈을지도 있고, 근데 또 제 생각이 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를 타박했던 네, 아주 잠깐이었지만 다 친한 동료들이었는데 아주 잠깐 저한테 왜 그랬어요 했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제품이 너무 이쁘게 나왔고 모두들 만족했고, 그냥 뭐 가서 대충 찍었는데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파랑말이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전부 파랑말이었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가장 완구를 잘 파는 외국의 스텝2라는 브랜드의 그 흔들말이 파랑색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저때 70년대 80년대에는 황토색 말이었단 말이에요. 뭐 바퀴 달린 것도 그렇고 타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 스텝2의 어떤 기획으로 인해서 파란 말이 생겼는데 그게 전 세계에 팔리면서 우리나라도 그냥 다 파란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스텝2가 잘 팔리니까 그걸 따라하는 많은 완구 제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파란 말만 만들었어요. 저는 여자는 핑크다라는 아이디어를 어느 순간 얻었어요. 물건을 딱 그 전에 장난감을 팔면서. 이 예시도 좀 길어서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 단단한 검증을 거쳐서 핑크, 여아는 핑크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실험적으로 아니다, 뭐 핑크를 사줘서 그렇다, 뭐 남자는 무조건 파란색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핑크색을 써보고 뭐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결과 여아는 핑크입니다.
핑크 말이 여자들한테 통할 거를 깨닫고 그 원래 색깔에 섞었던 중성적인 민트와 핑크를 섞어서 핑크폰이라는 말을 탄생을 하고요. 그 말은 2013년부터 바로 작년까지, 왜냐면은 아이팜 자체 내에서 베이지랑 화이트 컬러를 내보이면서 아이팜 자체의 히트 상품이 아이팜 자체의 스테디셀러인 핑크포니를 이긴 거죠. 제가 그 또한 저의 작품이었는데 그 민트색과 그 파스텔 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는 바로 화이트 톤으로 제품들을 바꾸고, 되게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약간 그레이 화이트 톤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그레이로 제품들을 만들다가 화이트와 원목이 스테디한 인테리어임을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자 저는 원목하고 가장 가까운 베이지 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노초 파란보였던 컬러에서 파스텔 톤을 겪고, 그 다음에 완구계에는 절대 컬러라고 볼 수 없었던 화이트 그레이 톤을 도입하는데 엄마들이 완전 환호를 해서 완전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고 원목에 가까운, 저희 제품이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베이지 찾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올리브영 가서 그 베이지 톤이 컬러 톤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모든 그 컴팩트를 다 열어보고 까보고, 그 컴팩트를 바르는 쿠션의 컬러를 다 찾아가면서 그 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마침 화이트 베이지를 입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난감에서 화이트 베이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쭉 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획기적인 색깔을 도입해서 성공한 적들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왜냐면 그것도 그때에 따라서 맞는 거지 그게 계속 트렌디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컬러는 좀 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완구의 풍토와 유아용품 색깔을 다 바꿔버려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아시아권,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 완구를 따라하는데 되게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에 저희 회사가 만든 컬러들이 전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됐지? 그런 생각을 또 했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다음 편에서 만들어 드릴 주제인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했는지, 잠은 좀 잤는데 자기 전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뭐 지하철이건 핸드폰에 손에 들고 있으면 래퍼 찾는 일에 정신이 없이 그 일에 흠뻑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찾은 거예요. 그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읽고 엄마들은 집에서 아기를 본다는 그 포인트 하나, 내가 신혼 때 예쁘게 꾸민 이 가구들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아기의 공간을 어떻게 예쁘게 꾸며줄 것인가 하는 포인트. 모두가 아이방이 있을 거면은 너무 행복하겠지만 아이방이 없어서 거실을 아이의 공간으로 같이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집안을 예쁘게 꾸며서, 또 당시부터 인스타가 엄청 인기였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이 모인 선택의 결과였고, 그것들은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저조차도 사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것이 맞고 옳은 거에 대해서 가는 그 길이 정해지고, 우리가 성공을 계속해서 정말 엄청나게 회사가 부자가 되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거의 되게 많은 카테고리, 유아 제품, 유아 변기, 그다음에 미끄럼틀, 장난감 정리함, 디딤대, 너무 많은 카테고리에서 다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아 쪽에서는 아이팜이라고 하면 다 밖에서들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갖고 모두 따라하기 바빴어요. 대부분 회사들은, 좀 트렌디한 회사들은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을 수입해서 팔아서 그거를 런칭시키고 브랜드하고 마케팅을 했고요. 웬만한 오래된 한국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세계에서 나와서 컨설팅을 해본 결과 그 1세대의 생각이 너무 완고했다. 그래서
쉽게, 왜냐면은 예전에 완구 시장에서 큰 성공을 맛본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트렌드를 변화하는 거에 제가 상담도 좀 했었는데요. 2세는 설득을 해서 제가 또 컨설팅에 성공을 해서 예쁜 제품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1세분으로 성공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공의 경험은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줘서 지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그 성공의 습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거나 들어오는 트렌드를 읽는 법을 놓칠 수도 있다? 너무 고집이 세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디자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디자인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걸 좀 좋아했기 때문에 패션에도 관심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중복으로 누가 시키지 않고 하는 것을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깊이 빠졌고 미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에 제가 한 일은 가장 저에게 도움이 많이 주고 가장 제가 잘한 일,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일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셔야 돼요. 저는 집 안에 쓰이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TV에서 하는 모든 인테리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 봤어요. 특히 우리나라 것만 본 게 아니라 일본 것도 봤고 미국 것도 봤어요. 인테리어가 어떻게 트렌드를 돌아서 바뀌는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외국의 유럽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갖고 와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엄마들이 현재 어떤 인테리어에 미쳐있는지, 크레이지 어바웃 하는지, 그런, 특히 우리나라 인테리어가 거실에서 키친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키친의 컬러는 어떤 걸 쓰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말도 안 되게 장난감, 아기 제품에 다 갖고 와서 쓴 것, 바로 그게 노하우였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 문득 보여서 보이는데 이 물티슈예요. 이거는 성향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화이트나 짙은 어두운 블랙을 씁니다. 이런 소품들은 눈에 자주 띄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컬러 있는 제품을 쓰질 않아요. 그 중에 좋은 예시가 생활공작소죠. 제품의 컬러 하나만으로, 제품의 케이스 디자인 하나만으로 우리 제품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깨끗하다. 어디에 두어도 괜찮다. 왜냐면 그 전에 쓰이던 락스, 퐁퐁, 뭐 세제 등등이 굉장히 컬러풀했단 말이에요. 한해서에서 나오는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해서에서 나오는 제품조차도 컬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미쳐있는 부엌 인테리어를 망쳤고 화장실 인테리어를 망쳤어요. 생활공작소는 그 일을 싹 다 바꾼 거죠. 근데 그 일이 저희 회사에서 그런 컬러 작업을 한참 후였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차 싶었죠. 와, 유아 제품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고무장갑 생각을 했어요. 고무장갑은 무조건 빨간색 아니면 핑크색이었단 말이에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짙은 녹색도 있고요, 갈색도 있고요, 여전히 예쁜 색깔들도 있어요.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고무장갑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제품들이 어디에 놓이고 어디에 쓰이고 어떤 사람들이 소비하는지를 잘 보셔서 무조건 그 전에 유행했던 컬러를 따르지 마시고, 네, 그렇게 새로운 컬러를 도입해서 일단 마케팅에서 눈에 띄게 하시고 그거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파는 시장에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 때 시장 조사를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놓이는 세계의 시장 조사를 하셔라. 오늘은 다양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국 본질은 그거인 것 같아요. 공장 사장님들, 뭐 회사 사장님, 그 누구도 화이트가 아이들 장난감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는 만들었고 어머니들은 열광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유아 변기는 그 전에 알록달록했던 캐릭터 있는 변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가 쓰고 있는 변기를 똑같이 미니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귀엽고 깔끔하고 아이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가구의 형태도 그런 형태를 다른 인테리어 유행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구들이 너무 이쁘게 많이 팔려요. 지금 아이팜에 새로 도입한 가구들도 그렇습니다. 아이 소파가 나온다거나 아이 의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산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그 캐릭터 있고 막 귀여운 뽀짝한 그런 소파나 의자보다는 우리 집에 거실에 있는 성인용 의자랑 똑같은 거를 미니미로 만들었을 때 그 귀여움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울림이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만든 부분은 원래 회사에서 만든 그 키워드랑 합쳐서 자연을 담은 디자인 그리고 어울림 그 두 개의 모토로 제품을 만들었고 매우 성공적으로 사업이 성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드시려는 제품, 여러분 지금 파시려는 제품에 작은 도움이나 됐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